삼성전자 플래그십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가성비 폰이라 불리는 갤럭시 S24 FE의 모델과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똑같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에서는 형동생이라 불리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선 확실히 큰 차이를 두고 있는 이 두 모델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예산이 있다면 두 후보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와 갤럭시 S24 FE의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일 텐데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에 사용되는 6.7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의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DCI P3 최대 밝기는 2600니트로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컬러를 생생하게 표현해줍니다. 1Hz에서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변 주사율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툭툭 끊기거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부드럽게 볼 수 있는 기능인데 1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에서 툭툭 끊기는 현상이나 매끄럽지 않은 화면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픽셀 밀도는 516ppi입니다. 이 픽셀 밀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화면에서 이미지와 영상의 선명도, 디테일,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의 픽셀의 밀도가 높을수록 이미지나 영상을 더 세밀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픽셀 밀도가 낮으면 화면이 뭉개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픽셀 밀도가 300 이상이면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끔 가전제품 매장에서 TV를 보실 때 화질에 깜짝 놀라는 TV의 차이는 높은 픽셀 밀도에서 나옵니다. 디테일한 화질의 차이는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해도 품질의 차이는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반면 갤럭시 S24 FE 모델은 6.7인치로 S24 플러스 모델과 디스플레이 크기는 같지만 풀 HD 플러스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밝기는 1900니트로 60에서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며 픽셀 밀도는 385ppi입니다. 최대 밝기는 600니트의 차이가 나고 가변 주사율의 경우는 60에서 120Hz이기에 범위가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보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픽셀의 밀도 차이는 131ppi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지만 밀도의 차이가 131ppi만큼 나는 거죠. 이처럼 플러스 모델과 디스플레이의 크기만 같을 뿐 S24 FE 모델은 중급 모델과 플래그십 중간쯤 되는 디스플레이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S24 플러스 모델이 더 높은 픽셀의 밀도와 QHD 해상도의 더 밝은 화면으로 눈의 피로감을 확실히 줄여주고 편안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엄청나게 높은 품질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크기가 TV처럼 커지지 않는 이상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중급 모델들 역시 충분히 괜찮은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 갤럭시 S24 FE 모델과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을 직접 비교하거나 상위 제품을 사용하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FE 모델 역시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체감하실 겁니다. 강화 유리 소재 역시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의 경우 전 후면 무광 처리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의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S24 FE 모델의 경우 전 후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의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FE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강화 유리보다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은 긁힘이나 낙하 등에서 더욱 향상된 성능을 낼 수 있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2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메인 광각 카메라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삼성의 아이소셀 GN3 50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입니다. 두 모델에 탑재되는 초광각 카메라와 3배 망원 카메라는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이 갤럭시 S24 FE 모델보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 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메인 광각 카메라는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 품질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광각 카메라와 3배 줌 카메라에서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영상 촬영 또한 플러스 모델은 8K 30프레임을 지원하는 반면 FE 모델은 8K 24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8K까지 사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은 1200만 화소의 아이소셀 신형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S24 FE 모델은 10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 화면을 동시에 켜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톡을 하다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할 때 메모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에는 LPDDR
DDR5X 규격의 12기가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FE 모델에는 같은 규격의 8기가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의 차이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경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앱의 실행 속도나 원활한 게임 플레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멀티태스킹 등 스마트폰으로 실행되는 많은 부분에서 답답하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메모리입니다. 그 차이가 FE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4기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많은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에겐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AP는 갤럭시 S24 플러스는 엑시노스 2400, S24 FE는 2402가 탑재되었는데요. 엑시노스 2400에서 비코어 클럭을 기존 3.2GHz에서 3.11GHz로 언더클럭 된 것 외에 나머지 사양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성능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메모리 차이로 인해 멀티태스킹 성능이나 비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고사양의 작업이 많아질수록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는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 모델에는 49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45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반면 갤럭시 S24 FE 모델에는 4700mAh의 배터리와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속도는 두 모델 모두 15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두 모델 모두 256GB와 512GB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다양한 작업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어 통화 번역이나 대화 번역 등 AI로 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FE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갤럭시 S24 FE 모델이 가로 세로 사이즈에 각각 3.5mm, 1.3mm 크고 0.3mm 두꺼우면서 17g 더 무겁습니다. 출고 가격은 256기가 기준으로 갤럭시 S24 FE는 946,000원으로 출시되었고 갤럭시 S24 플러스는 1353,000원으로 두 모델의 가격 차이는 407,000원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가성비 FE냐 갤럭시 S24 기본 모델 혹은 플러스 모델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시면 FE 모델이나 보급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고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겐 무조건 S24 플래그십 모델로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S24 FE와 S24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핸드폰을 싸게 사는 방법이나 핸드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